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러스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균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 단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큰 녀석들, 한 100배 정도 큰 녀석들이 세균이고, 그보다 더 큰 녀석들 중에 결핵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포 단위보다 작기 때문에 아예 세포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서 바이러스 자체 내에서는 번식을 하거나 활동성을 갖기 힘들고 반드시 숙주 몸에 들어가서 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균은 입자가 크고 그 안에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동물, 식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체를 다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어떻게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왕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모양이 좀 왕관 모양으로 생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식물 사이에서도 퍼지기도 하는데요. 진딧물 같은 식물의 수액을 먹어치우는 곤충에 의해서 식물에서 식물 사이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흡혈 곤충이라든지 박쥐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 사이에 전파가 흔한 바이러스들은 이미 많이 전파가 돼 있어서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되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경우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거는 좋은 질문인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일단 첫 번째,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침방울 같은 것들이 기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문고리, 손잡이 이런 데 묻어 있다가 그런 것들을 만졌는데 그 만진 손으로 다시 입에 가져간다던가 눈에 비빈다던가 해서 다시 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던 동선에 해당하는 곳에 소독을 한다든지 방역을 하는 이유가 깨끗하게 그쪽을 소독을 해서 검체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죽이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사실은 야생동물 간에는 있었을지언정 일반 사람들한테는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는 이미 익숙하지 않은 병원성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에 있어서 과하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 있어서도 과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폐에 상처를 많이 남길 수 있고 이런 폐의 상처들로 인해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변종이 생기고 좀 순한 경과를 취하게 된다면 지금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치사율이 높고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에 바이러스 자체는 많이 퍼뜨리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치명성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면 뭔가 잡히게 될 텐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근본적인 대책과 백신을 개발을 하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약을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 증상은 감기 증상과 거의 흡사하고 감기보다 약한 상태일 수도 있고, 좀 더 심각한 단계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은 병원을 찾기보다는 1339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 안내 지시대로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 의원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의원들은 호흡기 질환 말고도 만성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하고 떨어져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언제 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좀 더 감염병에 대한 지원과 연구를 하고 백신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이제 위생관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없었던 과거 시대에 상수도, 하수도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세균에 의해서 많이들 사망하고 했는데 항생제가 개발되고 어느 정도 위생관념이 철저해지고 나서 세균성 질환을 많이 극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위생관념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면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온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 요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병원체, 환경 등의 요인을 모두 따져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은 5월하고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고,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3월에서 7월에 유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온도와 바이러스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습도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사멸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인체에 침입한 이후의 습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커지지 않았을 무렵에 대부분의 감염의 경로는 중국에서 건너오거나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배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감기나 독감 검사를 해서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아닐 걸로 보고 독감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기 전에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률상 두 가지 병이 동시에 걸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감에 걸리는 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막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리니까 차라리 빨리 걸리고 면역력을 획득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변종이 없더라도 재감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걸렸을 때를 재감염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든지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경증의 경우에 대증적 치료만으로도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 없이 자연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 치료라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대증적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복제하고 전사되는 과정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제와 전사를 억제해서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HIV, 에이즈 치료제에 쓰였던 칼레트라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정확한 타겟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이 에이즈 치료제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 정확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